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큰 불이 났죠. 최소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앞뒤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안전에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판인데도 이런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번 화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전국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한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하죠.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화요일 순서 시작하죠.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개업 후 5달 동안 16억 원을 번 사실을 놓고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졌죠. 안 후보자는 변호사하며 불린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가레이더, 오늘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저녁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지금 이제 총리 내정자가 된 상황이죠. 예. 이미 서울 정부 종합청사의 이제 후보자 사무실에 주말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변호사 개업 후 불과 5개월 만에 16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부를 이제 축제를 했어요. 예. 그 전에는 이제 검사 생활을 30여 년 했는데 불과 한 2억 정도 재산을 모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대법관이 될 때 인사청문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예. 그때 이제 자산이 한 9억 9천 정도여서 굉장히 좀 고위직 법조계에 재직을 했던 상황에서는 정말 청빈하게 살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 관직에서 물러나자 불과 변호사 개업하고 1년도 안 된, 반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평생 모은 부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언론에서 지적이 나왔죠. 이미 검증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이제 의식한 듯 어제 기자회견은 이제 그 축제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야기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은 그렇지가 않았고요. 저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도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6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밝혔습니다. 6억 원 정도는 세금으로 냈다라고 했고요. 예. 10억이 남지 않습니까? 예. 4억 7천, 거의 절반 정도를 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5억여 원 정도를 이제 개인적으로 주택을 사는데 보탰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굉장히 청빈하게 하지만 개혁 의지를 가지고 항상 법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가족들에게 미안했었는데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했다 이런 좀 이제 개인적인 소회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5억을 번 것은 타당한 것이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남는데요. 본인도 이제 국민 정서상 이해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제 기자회견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11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 먼저 개혁을 할 테니 이제 어떤 지금 국가 개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인데 믿어달라 이런 취지의 이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본인은 굉장히 강하게 송구스럽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예. 사과성 발언도 했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개월간 16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냐. 바로 오늘부터 이제 국민 여론을 우리가 한번 좀 이 촉각을 곤두세워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안대희 총리 내정자를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될 것인가. 어제 기자회견이 그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가 분석을 해볼 때
조금 이제 의아점들이 많이 남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또 여야 정치권 반응이 나왔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는 높이 평가를 했어요. 예. 굉장히 이제 자기부터 이제 개혁을 앞장서는 어떤 결의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11억 원을 이제 사회에 쾌척하는 상황이니 이제 발목 잡지 말고 어찌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경쟁을 일삼지 말고 야권은 이제 이 정치적인 공세를 중단하라 이런 반응이었고요. 예. 사실 야권은 좀 뭐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제일 이제 기자회견의 핵심은 부의 형성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소명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정관예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본질이었는데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빠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질타였고요. 아마 인사청문회 공세를 이제 늦추지 않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제 기자회견은 조금 동문서답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저는 뭐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16억 원 뭐 정당하게 벌었다면 참 5개월간 16억 원이면 많이 번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한 달에 뭐 3억 2천을 이제 번 것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거의 1,000만 원 이상, 하루에 10시간 일한다고 해도 시급 100만 원이 넘는 참 우리 서민들에게는 참 어마어마한 변호사가 무엇이길래 또 이제 변호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변호사 저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벌기 힘든 변호사도 요즘에 많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1년여 전으로 넘어가 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첫 번째 총리 지명자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이었습니다. 예. 몸도 불편하신데 고령이시지만 굉장히 청빈하게 살았다. 뭐 또는 이제 법대로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결국 인사청문회 전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 부동산 투기 등 특제 의혹을 이제 받게 돼서 본인이 낙마했는데 스스로 그때도 이 김용준 그 전 총리 지명자의 재산 형성이 지금 안대희 후보 같지 않았거든요. 예. 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한 달에 3억 2천 정도가 아니라 한 달에 불과 몇 천만 원 선이었는데 그것도 많다라고 하는 국민 정서의 질타가 있었던 것인데요. 과연 어찌 보면 국가 대개조 정말 뭐 이 관피아의 척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칼날을 휘둘러야 하는 총리로서 총리가 되어야 할 마당에 과연 어제 기자회견으로 뭐 의혹이 말끔히 거쳐졌는가? 저는 의문이 더 많이 남습니다. 예.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다음 달 초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과연 그 안대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도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뚜껑을 열어보면 말이죠. 예. 이 안대희 전 대법관 혹은 검사 생활하면서 안대희 검사, 중수부장 이렇게 지냈는데요. 예. 이분이 정치인들하고 악연이 많습니다. 예. 특히 뭐 야권 인사뿐만 아니라 지금 새누리당의 여권 인사들하고도 많은데요. 정치자금 수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해서 국민검사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런 평가들을 자평을 하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좋게 평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때 이 안대희 중수부장 혹은 검사장이 잡아넣었던 대부분 정치인들이 이후에 대법 판결에서는 무죄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정치인 망신 주기의 또 전문가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어서 예. 뭐 무엇보다도 이제 DJ 정부 때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대북 송금으로 이제 이 구속까지 됐었던 뭐 박지원 의원 현역 의원이죠. 예. 그리고 또는 뭐 박주선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지금은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전 이제 강원지사죠. 이런 분들을 다 이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이제 고족을 치렀던 분들이고요. 예. 여권으로 넘어가면 뭐 현재 서청원 의원, 한나라당의 이제 당 대표를 맡고 있던 당시에 이제 불법 정치자금, 뭐 선거자금 이제 뭐 공천자금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수수했던 이제 것으로 정말 이 칼날을 이제 직접 맞았던 이제 그런 이제 과거 경험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임재 의원도 또 마찬가지로 수사선상에서 이제 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야 의원들과의 이제 정치적인 악연이 있는데 지금 일단 야권의 뭐 박지원 의원이 이 안대희 중수부장 당시 혹은 검사가 정말 그렇게 깨끗한 국민검사였는지 당신도 한번 제대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보자 벼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 구원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구원파가 아니라 오래된 원한
그래서 이 구원, 정치권과의 구원을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털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이 안대희 카드가 얼마 남지 않은 육사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궁금해지거든요.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게 초기에는 안대희의 이름이 나왔을 때 정말 센 카드다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였어요. 예.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안대희 총리 카드가 만지작거려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성향이 자신에게 한번 항명을 했던 사람을 과연 이인자로 두겠는가. 여기서 이제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누리당의 정치쇄신 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때 대선 캠프에 가담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야권 DJ 가신으로 이제 인식됐던 한광욱 국민대통합위원장, 이 한광욱 위원장도 사실은 이제 그 안대희 검사 시절에 기소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권 인사로 이제 호남과의 이제 통합을 위해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캠프에 영입이 됐죠. 예. 그때 이제 안대희 위원장이 자신이 처벌하고자 했던 수사했던 그런 이제 어떤 이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캠프에서 일한단 말이냐라고 이제 불만을 제기하면서 박차고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뭐 대통령이 된 이유는 아니지만 대선 후보 시절에 박근혜 후보와 나를 세웠던 거죠. 예.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어찌 보면 자신의 이제 좀 깨끗한 이미지를 거기서 강성 이미지를 한번 보여준 셈이 됐는데요.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어쨌든 이제 초기 총리로는 등극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2기 총리로 선임이 되려고 하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그 한 1년여 사이에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고는 평생 모았던 부보다 더 많은 돈을 모으는 바람에 예. 지금 이제 구설에 휩싸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처음에는 클린 검사, 뭐 국민 검사 그랬다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사청문회 통과도 쉽지 않겠네. 만약에 스스로 낙마하지 않고 인사청문회까지 올라갔는데 검증을 못 버티고 좌초된다면 말이죠. 이 안대희 카드는 박근혜 정부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역풍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 대개조를 한다고 가장 깨끗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했는데 그조차 관피아를 척결하기에 부적절했다. 예. 깨끗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렇게 인물이 없나 하고 또 이제 이 인사 문제가 대통령의 그렇겠네. 인사 스타일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육사지방선거에는 뭐 별로 어찌 보면은 좋은 효과를 주기는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초기부터 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또 지난밤에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 오늘 새벽까지 크게 네. 화제가 되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지금도 뭐 이 포탈 실검에는 서울시장 TV 토론이 올라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각 후보들 이름도 올라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뭐 모처럼 이 지방선거 열기가 다 좀 꺼져가 있던 차분한 선거가 얘기되고 있던 마당에 서울시장은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점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 이 광역선거에서 우선은 수도권 대척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서울, 인천, 경기인데 서울이야말로 어찌 보면 그 여권에서 지금 탈환해야 하는 제1고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서울시장 이 예비 경선이 얼마나 요란하게 치러졌습니까? 당시 정몽준 또 어찌 보면 정치인이 아니었던 이 김황식 전 총리, 이해훈 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렇게 세 명이 3파전을 벌이면서 서로 박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혹은 네거티브 하지 마라 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시끄럽게 올라와서 결국은 정몽준 후보가 본선 주자가 된 거죠. 예.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이제 그러한 장면들이 다 연출이 됐는데 굉장히 우리 시청자나 유권자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재밌는 장면이 벌어졌는데요.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 이 두 후보 간의 격돌이 아니라 재상 후보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예. 사실 서울시장 후보는 이제 4명 나와 있는데요. 이 기호 3번까지 왜냐하면 이제 의석 5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정태흥 후보가 올라왔던 거죠. TV 토론에. 예. 마치 2012년 12월 그 대선 토론 때 이 3차 토론은 이제 양자 대결이었습니다만 1차, 2차 토론 때 이정희 후보가 들어와서
당시에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3파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죠. 그때의 모습을 이 데자뷰로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어제 재밌는 게 이제 SNS 여론에 보니까 정몽준 후보를 남자 박근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 정태흥 이제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를 남자 이정희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정말 그때의 어떤 뭐 긴장감이 되살아나는 재미가 있었는데 예. 내용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제 도전자 입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몽준 후보가 그렇게 좀 이 예리한 공방 질문들을 많이 내세우지 못했어요. 거의 처음부터 좀 토론에서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거의 이제 이 마음이 급했었는지 표정 관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계속 네거티브로 물고 늘어졌죠. 예. 거기다가 또 정태흥 이제 통합진보당 후보가 있다 보니까 색깔론을 아주 원색적으로 제기를 했는데요. 네네. 과거에 뭐 학생 시절에 어떤 운동권 전력 같은 것도 이제 파헤치면서 이 미국과 우리나라는 동맹 관계인데 미국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밝혀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예. 서울시장의 시정과 관련 없는 질의가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원순 후보도 좀 중간에는 네거티브에 대해서 좀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1세기에 지금 이념 공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 이렇게 이제 뭐 훈계조로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거의 뭐 밤을 뭐 새우다시피 사실 1시 전에 이제 끝났는데요. 이 자정을 넘기면서 관전했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 각 후보들의 캐릭터들에 대해서 예. 뭐 이 쓴소리를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고요. 사실 저는 조금 비애감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2012년 12월 16일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토론을 보고 나서 모 방송 스튜디오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당시에 꽈락을 준 적이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로서 토론 능력이 너무 현격히 떨어진다. 이 정말 슬프다. 왜냐하면 토론 자질이 이 정도라는 것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예. 달변가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한국의 대통령이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뭐 국민소통, 저희 시민소통실 얘기도 나왔었고 대변인실 얘기도 나왔었는데 너무나 그 정몽준 후보가 컨텐츠가 없고 정책이 없어서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좀 시청자들이 깜짝 놀라는 수준이 아니었나 이런 반응들을 이제 보게 돼서 앞으로도 좀 이제 이 재미있게 지켜볼 텐데요. 어쨌든 뭐 굉장히 지방선거 우리가 이제 좀 세월호에 묻혀가고 잊어가고 있었는데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투표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좀 일깨워준 토론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예,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전망도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로 8일이 남았죠. 예. 어제 토론이 있었던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박원순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의 이제 보수 이 정치평론가나 전문가들은 여론조사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뭐 믿어지지 않는 건지 믿고 싶지 않은 건지 모르지만 여론조사의 무덤이 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도 쏟아내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판세는 박원순 후보가 이제 유리한 게 사실이고 어제 토론을 지켜보신 분들은 과연 정몽준 후보가 격차를 따라잡으면서 박빙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까? 조금 이제 고민되는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도권 대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기는 남경필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다고 봐야겠고요. 예. 김진표 후보의 이제 추격전. 인천의 경우에는 이제 송영길 현 시장이 조금 우세한 가운데 유정복 후보와 역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수도권 세 지역은 다 이제 아슬아슬합니다. 예. 끝까지 봐야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으로 내려가면 이제 강원, 이 충청 그 어느 때보다 조금 야권에게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고 영호남은 뭐 늘 그래왔듯이 투표 성향이 여전한데요. 예. 이번에 아주 재밌는 관전 포인트는 경남의 부산 그리고 전남의 광주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산은 여권의 텃밭이다. 그리고 이제 광주는 이 야권의 텃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예. 올해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광주 어제
무소속 강훈태 후보와 이제 김용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이 강훈태 현 시장으로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랬더라고요. 예, 그럼 상대 후보는 새누리당의 이정재 후보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윤장현 후보가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 거죠. 야대야 구도입니다. 야대야 구도인데 한쪽은 이제 안철수 의원의 전략공천에 의해서 경선 없이 정당의 후보가 되어버린 기호 2번 윤장현 후보고요. 그 상대가 이제 새누리당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 후보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야성향의 무소속과 정당 후보가 격돌하는 상황인데 지금 윤장현 후보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광주 시민들의 민심이 어찌 보면 낙하산 공천을 한 부분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굉장히 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그 결과가 과연 강훈태 후보의 선택으로 나타날 것인가 지켜봐야 되는데 부산은 또 재밌습니다. 새누리당의 서병수 후보와 무소속 시민 후보인 오거돈 후보의 격돌인데요. 예. 오거돈 후보도 이제 새정치연합의 김영춘 후보와 단일화를 한 케이스죠. 그래서 맞대결 구도를 만들었는데 과연 부산에서 정말 오랜만에 야권 이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놓고 이제 관전 포인트가 지금 아주 좀 흥행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대전시, 세종시 있는데요. 다 기존에는 이제 여성향 우세로 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요. 야권이 해볼 만하다 이런 판도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세월호 참사 이전에 지방선거는 보나마나 이게 집권 여당의 압승이다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예. 17 광역석 중에서 10대 7 정도로 게임이 끝날 것이냐, 12대 5 정도로 새누리당이 이제 거의 쓸어갈 것이냐, 쓸어 담을 것이냐 이렇게 봤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정서가 정말 많이 바뀌면서 사실 이제 싸늘해졌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은 어쨌든 8대 9냐, 9대 8이냐 한두 자리를 가지고 이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추가로 주목해야 할 정가 뉴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추가 정가 뉴스 굉장히 많은데요. 예. 저는 무엇보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KBS 사태 주목해야 됩니다. 예. 언론의 편향성, 언론의 공정성 회복 이거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요.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대한 불만도 많이 이제 토로하셨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KBS가 어찌 보면 MB 정부 시절에 이 MBC와 같은 사태를 맡고 있는 것이죠. 예. 기란형 사장에 대해서 내부 95%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혼자 버티게 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이게 기관 예산을 써가면서 반박 성명까지도 이제 신문에다가 이게 유료로 실었어요. 이거 지금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오늘 내일 특히 내일 정도에는 이게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사회에서 이 해임 결의를 이제 처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해임이 된다면 다행히 기란형 사장 한 명이 물러나면서 KBS 사태는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정상화의 길을 밟게 되겠지만 만약에 이사회에서 이 기란형 사장을 유임시킨다고 한다면 총파업에 바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KBS의 정말 그 공정보도, 공영방송의 방송 이 중단, 파행 상태는 굉장히 장기화될 우려여서 노조도 물러날 조짐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기란형 사장과 정말 일점불사의 상황인데 무엇보다 이 정말 수신료도 올리려고 하고 받아가는 무예산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기란형 사장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든가 정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사회에서 길 사장을 물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까지 정말 좀 좋은 결정을 기다리고요. KBS가 빨리 정상화가 돼서 정말 그 보도 부문뿐 아니라 PD 협회 등 다 참여해 있는데요. 이 내부에 들어가 보면 기술은 흔히 움직이지 않는데 이번에는 기술인원들까지도 정말 이 한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KBS가 오랜만에 정상화의 길로 본궤도를 찾아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정가라이더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 내비게이션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